안녕하세요. 새가슴 재테크 오늘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인 것 같아서 오늘은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들을 중요시 여기고 선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분들은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택한 그 커버드 콜 중에서 수수료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세금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냈는데 거기서 너무 세금을 많이 내면 안 되니까 ISA 계좌를 사용하자, 그런 얘기도 그런 게 있고, 또한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몇 퍼센트를 지불하는지도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 중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식은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는 오묘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렴하게 매입하고 잘 오르는 가격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선택하려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커버드 콜 ETF와 일반 ETF 어떤 차이가 있냐? 거래 수수료에 있어서는 커버드 콜 ETF가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수시로 팔고 사고 옵션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가 들고, 또 그리고 또한 거래 수수료, 뭐 세금, 시스템 유지비, 이런 기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사실상 좀 일반 ETF보다는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일반 ETF는 약 0.1% 정도로 이하로 좀 저렴한 편인데, 커버드 콜은 0.25에서 1%까지 상당히 비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너무 우선 걱정하시지, 비싸고 싸고 간에 일단 다음으로 미루어야 됩니다. 자, 커버드 콜 선택을 하려면 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기초자산 상승분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원금을 잘 지키면서 분배금을 잘 유지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금 손실 없이 꾸준하게 분배금을 받아 먹으려면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자, 기초자산 상승분을 따라가려면 수수료보다도 상승률 참여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수료보다 상승률이 좋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써지면은 이런데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OTM 전략으로 행사 가격을 현재 주가보다도 높게 잡는 OTM 전략을 구사하는 ETF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그 이익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콜 옵션 매도 비중이 자산의 100%에서 10 내지 한 30%처럼 일부만 콜 옵션 매도를 하는 경우에 주가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뭐 복잡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원금 훼손이 없는 종목을 고르는데 원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금 훼손이 없는 그 종목을 고를 때에는 원금에서 분배금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비디오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 있었을 거예요. 팔란티어 채권 혼합 커버드 콜인가? 그것은 분배금은 24% 정도를 주는데 갈수록 내가 산 가격의 기준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역시 원금에서 빼서 주는 것 같더라. 그냥 이와 같이 그러한 종목은 배제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점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냐? 분배락 후에 이제 당연히 배당했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배락한 다음에 잘 다시 회복력이 좋은 그러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떠한 종목들이 잘 회복하느냐? 우량한 ETF,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것은 그 분배금을 주고도 다음에 그 하락에 대해서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이게 우량한 종목은 하락 회복 속도가 좋다, 빠르다. 그리고 자, 기초자산의 우량성, 즉 본주가 우량한 거, 그런 걸 일단 선택해야 되겠죠. 본주가 우량한 거. 그리고 이제 본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흘러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옵션 일부만 팔아서 상승장에 주가가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 분배금을 주는 것. 그래야 상승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조건이, 이 세 조건이 모두 비슷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낮은 것을 찾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너무나 처음에 종목을 고를 때 수수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수수료는 그 매일매일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주가가 수수료에 반영이 돼서 그만큼 차감하고 그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는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그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본주는 그런 것들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빠르게 오를 때는 빠르게 그 오르는 것을 그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저번 비디오와 같은 말들이 중복이 되는데,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일단 수익률을 그 ETF 커버드 콜에 대해서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금 수익률을 또 보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분배금보다도 적지 않다, 수익률이, 주가 그 수익률이 분배금 수익률보다 적지 않다 그러면은 원금을 안 까먹는 거고, 주가 이익에 의해서 옵션 행사 가격을 옵션을 처리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서 그 추가로 얻는 이익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잘 해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그 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을 한번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OTM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상승장을 약간 참여할 수 있다. OTM 전략을 1% 오를 때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원금 훼손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이게 데일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옵션 프리미엄은 수익이거든요. 프리미엄이 좀 많다.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수수료는 약 이건 0.25%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다른 거 이것저것 하면 0.3에서 0.7%까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배금은 약 지금 현재 이건 15에서 20% 수준.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6개월 단위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다른 그 커버드 콜과 이렇게 확인해서 보니까 더 좋은 ETF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 ETF를 선정을 했는데, 이 ETF 같은 경우 이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가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파는 거가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사면은 항상 그 수수료 반영과 분배락 반영으로 인해서 자꾸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오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계좌에서는 9,445원을 사서 지금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반 계좌는 제가 좀 나중에 이 커버드 코덱스 200 이퀄리 커버드 콜이 뭐 이게 지수를 따라가니까 '이거 괜찮겠다.' 해서 이거 내가 자꾸 오르길래 13,496 원에 이것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4천 한 500 정도 돼야 이게 인제 원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3천 이하로도 떨어지니까 이게 자꾸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단가로 해서 오늘 단가가 13,045 원인데 451 원이 하락했어요. 약 3.3%가 하락해 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이 하락했지만 매달 분배금을 받으니까 그것은 이제 뭐 이렇게 유지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단은 3.3%면은 약 한 3개월분의 분배금이 되는 것 같아요. 3개월분의 분배금을 받아야 메꿀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서둘러서 뭐 아무리 지수를 추종하지만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만 이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수를 추종하니까. 그런데 인제 제가 일반 주식 예를 들어서 SKC가 뭐 좋다고 해서 뭐 그래프상으로도 보니까 저점이다. 지금 매수를 하면 좋다. 그리고 뭐 유리기판 앞으로 AI 하면은 유리기판이 많이 필요를 하니까 앞으로 좋을 거다. 미리 전망을 보고 사두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 처음에 샀다가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11만 2,900 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가가 오늘 또 폭락을 했어요 또. 지금 계속 적자를 SKC가 이건 제가 몰랐거든요. 적자를 내는지. 나 이런 것도 볼 줄도 모르고 참고하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말로만 '아 봐야 된다.' 생각을 했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만 3,200 원이에요. 11만 2,900 원에 사서 10만 3,200 원이니까 9,700 원이 떨어진 거예요. 약 8.59%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인제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정리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 상당히 8.59% 하락을 해서 좀 출혈이 좀 크긴 하지만은 더 하락하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으면은 됩니다. 특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은 출렁거림에 의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하락하니까 그때에 좀 매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 조심스럽게 매수했던 ISA 계좌에 있는 커버드 콜들은 다 안심해도 되는 그러한 가격으로 매입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계좌는 좀 약간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마음이 들떠 가지고는 막 매수해 가지고 그것들은 좀 상당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때 포착하는 게 좀 덜 멀더라도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손해 보지 않고 하는 그런 투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한순간에 떨어지는 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비디오를 켜겠습니다. 항상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한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